최근 중국의 군사적 도발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필리핀에서 한국산 무기로 중무장한다는 발표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필리핀에서 운용하고 있는 한국산 무기들이 실전 및 테스트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계 속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산 무기의 뒷이야기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지난 7일 필리핀 최대 군사 매체 맥스 디펜스에서는 한국산 전투기 FA-50과 KF-21에 대한 필리핀 공군의 향후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필리핀 공군이 주최한 에어파워 심포지엄에서 한국 카이가 다목적 전투기의 대안으로 FA-50 블록 20 전투기 2개 비행대대, 즉 24대의 수출 제한을 논의하였고, 이 자리에서 KF-21 도입도 거론된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특히 필리핀 공군은 현재 운용 중인 FA-50 PH-12대를 블록 20 표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먼저 제안하기도 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모든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필리핀은 36대의 F-50 블록 20 그리고 10대의 KF-21을 운용하게 될 예정이죠. 필리핀 공군이 요구한 기존 12대의 업그레이드는 우선적으로 300갤런 외부 연료 탱크 통합,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통합, 최신 데이터 링크 16 버전과의 통합으로 A사 레이더를 비롯한 완벽한 블록 20급 업그레이드는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진행될 예정으로 밝혀졌습니다. 필리핀 심포지엄에서 유출된 카이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이러한 업그레이드형은 블록 15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에 맥스 디펜스는 지금까지 필리핀 공군 내에서 카이 FA-50의 전체적인 성능과 신뢰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최근 몇 달간 진행된 피치블랙 훈련에서 F-16 파이팅 팔콘, 샷-39 CD 그리펜,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FA-18EF, A-10 썬더볼트, F-35A 라이트닝2, F-22 랩터와 같은 다목적 전투기들과의 성능 비교에서 FA-50이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피치블랙 훈련은 전 세계 20개국에서 약 140대의 항공기와 4천여 명의 인원이 참가한 훈련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최고의 전투기를 가져왔는데요. 그 전투기들은 FA-50보다 재원상 성능에서 우위로 평가되던 미들급 및 대형 전투기였지만, 오히려 FA-50은 공중전에서 그리펜을 상대로 승리를 따내는 등 우수한 성능을 발휘해 깜짝 주인공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맥스 디펜스는 KF-21의 필리핀 도입 가능성도 매우 높게 점치고 있는데요. 이는 필리핀 공군의 최대 요구사항 중 하나가 바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MBDA 미티어와의 호환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F-16 바이퍼의 경우 미티어와 호환이 되지 않아 그리펜과 KF-21이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맥스 디펜스는 F-16은 미티어가 장착되지 않는 반면 KF-21은 블록 1단계에서부터 AIM-120C7과 다른 유럽산 BVR 미사일들 그리고 미티어까지 호환이 가능한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KF-21은 서해 상공에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2000 실사격에도 성공하였죠. 예산 부분에서는 카이가 제안한 10대의 KF-21 제안을 바탕으로 원래의 MRF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필리핀 호라이즌3 사업에 한국산 무기들이 대거 거론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국산 무기가 보여준 우수한 실제 성능 때문입니다. 즉 한국산 무기하면 신뢰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것인데요. 2021년 첫 시제기가 개발이 완료되어 2022년 7월 초도 비행에 성공한 KF-21의 경우 시제기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개발을 시작할 당시 로키드 마틴은 한국이 구상한 대로 전투기가 개발된다면 이는 기적일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현재까지 800여회에 달하는 시험비행 가운데 단 한 번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죠. 특히 최근 KF-21 시제기 중 2대가 서산 제20 전투 비행단에 주둔하면서 더 많은 비행 시험에 나설 수 있게 되었는데요. 경남 사천 제3 훈련 비행단에 이어 서산 기지까지 확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KF-21의 안전성이 궤도에 올랐기 때문으로 소수의 개발 인력 배치만으로도 시제기 2대를 운영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고 판단이 되었으며, 또한 2026년 6월까지로 예정된 전투기 성능 검증을 위한 2000여회에 달하는 비행시험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나 이곳 서산기지에서는 실제 전투를 위한 고강도의 비행시험이 이루어지는데 무장시험과 초음속 비행시험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초음속 비행시험을 할 때에는 유사시 조종사 구조 등을 위해 추적기가 따라붙는데요. 현재 경남 사천기지 비행단이 운영하는 KT-1 훈련기는 최대 속력이 시속 648km로 음속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서산기지에 배치된 KF-16은 KF-21의 속도와 같은 마하2로 비행할 수 있어 추적기 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죠. 서산기지 인근 서해 쪽에서 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천보다는 서산에 주둔하는 편이 이를 수행하기에도 수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쌓여가고 있는 KF-21은 최근 새로운 기록도 만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여군 시험 비행 조종사가 탄생하게 된 것인데요. 시험 비행 조종사는 단순한 항공기 조종이 아니라 개발
개발 중인 항공기의 성능과 운용 가능성, 안전성을 시험 평가하는 일로 반드시 베테랑 조종사가 맡게 되는데 8명인 KF-21 시험 비행 조종사 가운데 정다정 소령은 현재 유일한 여성 조종사입니다. 그동안 KF-16 조종사로서 1300여 시간을 비행한 베테랑 정소령은 KF-21을 조종한 이후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여름철 갑작스러운 내우 속에서 KF-21을 비행했던 때를 꼽았습니다. 그는 이륙하고 15분 정도 지나고 기지 일대에 내우 경보가 있다는 소식에 급하게 복귀해야 했다며 비를 뚫고 착륙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제기로 악천후 속에서 착륙하는 것은 부담감이 컸는데 KF-21이 전천후 전투기로서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었기에 큰 무리 없이 착륙할 수 있었다라고 했죠. 이처럼 한국산 무기는 제형보다도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면서 도입국들 사이에서 엄청난 신뢰도가 쌓여가고 있는데요. 최근 폴란드가 도입한 K2 전차가 실제 나토 연합훈련에서 반전 평가를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유럽 담당 서준모 상무는 현재까지 납품된 46대의 K2 전차의 가동률은 무려 100%라면서 폴란드의 고강도 훈련에서도 단 한 대의 전차도 고장 없이 운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역시 죽은 패턴도 살려내는 한국인들의 손맛. 그러면서 특히 올해 3월 나토 연합훈련인 드래곤 24에 참여해 그 성능을 입증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독일 레오파르트, 영국 챌린저, 프랑스 르클레르, 미국 M1 에이브람스 등 전 세계 최고의 전차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다른 전차들은 폴란드의 지옥 험지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파른 언덕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K2 전차만이 모든 지형을 돌파하며 그 우수성을 입증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아직 시연되지 않은 일주일간 500km 무중단 기동도 거뜬히 성공해내면서 당시 현장에 나와있던 나토 군인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하였죠. 한국 무기가 이처럼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지 않으려 열심히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는 대만에서는 한국산 무기 수출 증대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언급하면서 중국 무기를 괄시하는 태도를 보임과 동시에 그렇다고 한국산 무기를 너무 띄워주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니 한국산 무기는 그저 서방 국가의 기술력을 이전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복잡한 대만의 심정입니다. 是哦，南韩在这几年哦，当然是这个后起之秀哈。是。那当然，这个瑞典式的各模一项统计，我们画面上看到说，2018到2022数值哦是前5年的这个2倍哈。对。那增加了将近210哈。那为什么会有这么多的军火出口？有几项因素，但是近期最重要的是说，因为去年俄乌战争爆发之后哈，那当然欧洲整个这一个武器的需求哦，让它这个表现得更为亮眼。那再来，当然连带影响到所谓东南亚。我们先来讲欧洲这一块，我们看到俄乌战争，我们过去都一直这个吹捧得非常的厉害，但是实际哦，这个投入到战场上，包含这个 T72坦，包含像这个苏凯30也都被击落哦。真的。那这么多过去这个外观看起来非常威武的这个欧洲对遏制武器这个信心是大减的对立的状况之下，其实华沙组织包含像波兰哈、爱沙尼亚这些国家，基本上来讲，他们对遏制武器都完全失去信心哦。那当然，一方面他们也透过这样的方式哦，譬如说，他也提供给乌克兰哦。那这第一个是比较快上手、好操作了哈。那当然，性能如何就是用遏制武器去对遏制武器嘛。对。波兰这些国家的心态是，反正看起来没什么很好用，不然你用一用，我去买新的。其实哦，包含像最近为什么支援米格29，他们对米格29不太有信心哦，他们认为是这个美制的 F16都还绝对比它强啊。是。所以当然一方面是要自己汰旧换新，另外一方面也是对乌克兰另外一种支持啦啊。所以它有非常多的这个采购的需求。那除了对美采购之外，最多的包含像波兰哦，这个南韩它算是一个最大的采购国了哦，包含像这个 K2 的坦克、K9 的自走炮、K239的这种多管火箭都买，还有包含像 FA50哦这种所谓轻型的战斗机也买了48架，那等于算大手笔，算是南韩的一个大采购的金主哈。那为什么会？波兰会看上南韩这些武器哦，其实南韩的武器装备哦，是不是有那么强哦？倒不至于，但是它有一些这个特点是蛮吸引人的，包含像它很多武器其实都是美国跟德国的系统啊。K2 坦克来讲哦，基本上它外观你看就跟 M1 非常的像，不管是 K1、K2 哦，那基本上设计就是美国设计，然后它的炮管使用的是德国莱茵金属哦，那其实跟这个豹2坦克是相同的这个主炮，所以可以说它是集大成吗？可以这样讲，因为火力非常重要啊。那它一样是用跟豹2相同的这一个主炮，那发动机呢是这个韩国的现代汽车，但韩国现代汽车是转手跟德国的 MTU 买的这个发动机，也有1500匹的这个马力，其实跟 M1A2 是一样的一个马力哦，所以它的火力、动力各方面其实都不差。那当然很重要就是它 CP 值，就是说价格就没有美国这么昂贵。对，那等于说有时候就变成转手跟南韩买，恐怕要来的比较划算。所以跟南韩买比较简单，比较快。
也比较便宜哈，这应该是一个重点。其实跟大家在买，为什么有的现代汽车有火力、动力、防护力各方面其实也都不差，也有这个德国德系火力跟马力的优点哦。那还有包含像这个 T50哦，精英教练机，还有 FA50哈，轻型战斗机。那其实这一型的教练机哦，它的设计也是洛克希德马丁帮他设计的哦，所以一样有美国的这个血统哦。是。那其实台湾过去我们的高级教练曾经考虑过哦，东南亚的部分，其实 FA50哦也是相对来讲比较廉价了哦。那所以包含像先前菲律宾也跟他买了12架，而且用了之后还说非常好用哦，还想要再买下一批。那另外造船造舰的部分哦，台湾那时候还没有买拉法叶之前也一度想要跟南韩买这个蔚山舰哦，造船的能力其实算是相当不错哦，因为它的这个大宇造船到后来其实也是同样吸收了美国海军的伯克级，所以它的垂直发射系统甚至比美军的伯克级还要多哦，所以演变成它现在神盾舰4中大王级哦。那其实东南亚过去这个看上的都是俄系的武器，包括像战机哈，这些都是跟俄国采购，但是从这一次俄乌战场上可以看得出来哦，俄军的势力对于它未来国际上面的一个军火的一个交易势必有非常大的影响。 대만과 우크라이나를 보며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습니다. 질투하고 폄하할 시간이 있으면 무기 하나를 더 개발하는 데 써야 할 텐데요. 한국산 무기들의 첫 개발 목적은 단지 수출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 최고의 무기들을 생산하였고 그 최고의 무기들이 인정받아 자연스럽게 수출로 이어진 것이죠.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 통한다는 것도 입증되고 있으니까요. 폴란드 수출 잭팟 이후 한국산 무기 반응 우물한 개구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호랑이였다. 오늘의 한 줄 평, 한국산 무기와 중국산 무기의 공통점, 실제 성능이 재원과 다르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